자유일보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이 자유일보의 제1면에 보니까 이재명 장남 젓가락 발언 파문 커지며 대선 최대 변수로 이렇게 나왔거든요. 홍동원 목사님. 네. 저 젓가락이 뭐예요? 젓가락 문제 그대로 밥 먹는 젓가락이죠. 뭐겠습니까? 젓가락을 지금 근데 왜 저게 문제가 됩니까? 글쎄 그 이재명 아들이 어느 무슨 SNS에 어떤 저 한번 연예인이 크로 좀 있는데 시켜서 좀 굵은 것이. 연예인을 지칭하면서 그 밑에 댓글에다가 저 젓가락을 갖다가 여성의 뭐 어디다가 뭐 어떻게 저떻게 해가지고 지금 여기 참 이 말을 옮기는 것 자체도 정말 이게 방송 부적절한 그런 용어인데 지금 전국적으로 지금 뭐 일파만파로 지금 확산되고 퍼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니까 목사님. 네. 읽어볼게요, 제가. 예. 민주당 이재명 낙선시킬에 허위사실 악의적 공포를 했다. 이준석을 고발했네. 고발했다. 예. 그랬더니 그다음에 이준석. 이재명 장남 벌금 500만 원 공소장 공개하며 허위라니 시민단체들이요. 시민단체들 여성 혐오 혐의로 고발 움직임엔 무고로 맞대응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여성 단체 집단 저것도 참 가정스러운 위선적인 집단입니다. 아니 거기에 지금 저거보다 더한 이재명의 그 뭡니까 성수 욕설에 대해서는 이래 말도 없는 인간들이 저것도 이준석 지가 뭐 했다는 게 아니고 이재명 아들이 그렇게 했다는 의심스러운 그런 말을 했는데 정작 가리키는 손가락인 이준석에 대해서는 오만 가지 그냥 악담을 하고 정작 당사자인 거기에 대해서는 침묵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민단체 거의 다 좌파 이해가 장악되어 있는데 저것도 앞으로 참 큰일 났어요. 저거. 그럼 저 집안은 다 지금 범죄 집단 집안 같아? 그렇습니다. 이재명 뭐, 후보도 역시 마찬가지고 법카에다가 뭐 자식들 법카를 가지고 우리 구주화 후보가 가족 범죄단이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까지 3대 가족 범죄단. 예? 조국이, 네, 네. 그다음에 문재인이, 그리고 이재명이 예. 가족 범죄단. 거기에 하나 더해서 김대중이. 예? 이런 그 가족 범죄단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대한민국에 지금 대통령을 했고 또 그다음에 대통령을 하겠다고 이렇게 나오는 것에 대해서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국민들이 미쳤거나 그렇죠. 예? 아니면 부정선거를 하거나 이런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그런 지지를 하고 국가의 대통령을 얼굴로 세우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 이해가 안 돼요, 이게. 그런 범죄자들이 예. 지도자가 되겠다고 하는 발상 자체부터 또 그를 지지하고 후원하고 거기를 따르는 이 자체가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이야기죠. 요즘 그래가지고요 젓가락을 못 쓰겠대요. 사람들이 밥을 먹으면서 그러니까 이게 생각이 나가지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포크로 지금 저 반찬도 먹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너무 추해가지고 이 얘기를 들으니까. 그래서 거기 한번 그 3면을 한번 좀 보면 3면에 보면 이게 이제 이준석이 반격을 했더라고. 네. 이재명 장남이 직접 음담 패설 댓글을 올린 거다. 네. 그러니까 젓가락 파문이 일파만파가 되니까 거기에 700회 넘게 2억여 원 불법 도박 자금 입금 기록도 나왔고 가장 심각한 문제는 신변 잡기라며 덮으려는 이재명. 후보자 가족 검증은 사생활 문제가 아니라 공적 책임이다. 저에 대해 허위 사실 유포하면 강력한 민형사상 대응하겠다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전 목사님? 여기 보면요. 네. 700회가 넘게 2억여 원을 도박으로 아들이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1억 8천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네. 1억 8천. 그런데 이제 요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이 사람이 그 재산 신고를 할 때 390만 원인가? 네, 예. 그렇게 신고했다는 예. 거예요. 그러면 이 돈이 어디서 났냐? 이 돈이 잠깐만 이면 박스 이 밑에 하단에 이면 박스 한 면을 좀 보면 이면 이게 3면이고 이면 예, 이면 밑으로 보세요. 밑으로. 요 박스 안에 보면
조금 이재명 장남 도박 자금 중 좀 크로즈 해보세요. 1억 8천만 원 출처 분명하다 이게 나오더라고. 예. 그래서 이제 신고할 때는 예. 그렇게 돈을 이렇게 했는데 이제 신고를 했는데 그 707회에 걸쳐서 2억 3천여만 원을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입금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근데 이걸로 인해 가지고 이 아들이 저기 500만 원인가 벌금을 맞았어요. 근데 이것을 수령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은 김혜경이라는 거예요. 그 저기 그 뭐야 그 누구한테 보내지 않습니까? 저기 뭐야 검찰에서 그 뭐야 그걸 내면 그걸 갖다가 수령한 사람이 김혜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가 그걸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통지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받았는데 그러면 아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런 것들이 사실로 해서 나왔으니까 예. 그러면 이재명이가 간단하게 제가 아들 문제로 이렇게 해서 참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면 국민들이 동정이라도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이재명이는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런 식이야. 내가 마누라는 마누라고 나는 나고 자식은 자식인데 뭐 왜 이런 걸 가지고 후보를 검증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하느냐 이런 자세를 취한단 말이죠. 그 밑으로 한번 조금 내려서 한번 읽어보고 갑시다. 네. 여기 보면 이동호 씨는 707회에 걸쳐 2억 3천여만 원 불법 도박 사이트를 입금했는데 이재명 후보에게 증여받은 예. 4,900여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예. 1억 8천여만 원의 자금 출처는 불분명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현재 이 씨의 재산은 390만 원에 불과하다. 당시 도박 자금의 출처를 밝혀야 한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 아들 이동호 씨의 자산이 390만 원이었다. 예. 근데 그 돈이 저 490여만 원은 증여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한테 4,900만 원은 4,900만 원은 그러니까 뭐 5천만 원인가 6천만 원까지는 아들한테 줄 수 있어요. 5천만 원까지. 예? 그러니까 4,900으로 그렇게 얘기를 한가 봐요. 그것을 이렇게 증여를 받았는데 그럼 나머지 1억 8천은 어디서 났냐? 벌었다든지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이것을 국세청에서 조사를 해야 된다. 그 형사 고발을 예고했다. 이날 이준석 후보는 민주당의 고발 조치에 대해서 이것이 이재명 후보가 더욱 막강한 권력을 갖게 되었을 때 우리가 마주할 미래라고 표현의 자유, 검증의 의무는 사라지고 집단으로 가해지는 린치와 권력에 대한 충성만 남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일각에서 이재명 후보가 침대 축구를 구사하다가 막판에 큰 파고를 만난 거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이 씨 역시 과거 벌금형 선고 이후 관련 문제를 공식 사과하거나 해명한 바가 없다. 자,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이제 검증한다고 지금 한 건데, 근데 나는 이번에 보면은 그 이준석 후보가, 여러 가지 말하고 하는 건 좋아.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좋은데, 왜 후보들 가운데 그런 반국가 세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왜 한마디 말도 안 할까? 그 이유가 어디 있는 것 같아요? 이준석 후보가. 왜 지금 보면 이러한 일들 지금 국가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상당히 많은데 예를 들면 이분이 미군에 대해서 점령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미군 철수한다든지 대기업 해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마디 얘기도 안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이걸 보면서 강은식 목사님 한마디 해보세요. 지금 사실 이번에 우리가 후보들이 서로 토론하는 거 쭉 들었잖아요. 근데 미래에 대한 비전 또 뿐만 아니라 그들이 국가 정책에 대한 것들이 전혀 언급이 안 돼요. 언급이 안 되고 가정 사생활 이런 것들 사실은 문제가 되지요. 우리가 국가의 지도자를 뽑아서 지도자로 하여금 이 나라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하는 이 지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좀 더 우리가 폭넓게 후보라고 한다면 비전을 제시할 수 있고 또 비전을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지도자들이 나와야 되는데 또 뿐만 아니라 과거에 이번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윤석열 대통령께서 계엄을 선포하게 된 동기가 뭐예요? 두 가지였거든요.
하나는 반국가 세력들을 척결하겠다. 또 하나는 부정선거에 대해서. 근데 이런 것들을 좀 달아줬으면 좋았겠는데 전혀 그런 것들이 없더라고요. 저 이준석 후보는요, 기본적으로 반국가 세력 척결이라는 여기에 대해 동의를 안 해요. 기본적으로 이 사람은 그리고 부정선거에 대해서 동의를 안 합니다. 이 사람이 네. 이 두 가지를 자기가 동의를 안 하기 때문에 그것을 추구했던 누굽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아주 강렬하게 반대하고 나오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 사람이 말은 잘해요. 인경변도 잘하고 그런데 이런 김문수가 가지고 있는 그런 국가관 또 일관성 뭐 청렴성 이런 것들이 이준석 후보는 아주 부족한 것 같아요. 네. 국가관이 특별히 부족한 것 같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자, 우리 일면에서 일면 옆 단위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지금 투표 용지가 발부가 됐는데 이게 그 안에 이게 이제 그 신촌에 이재명 후보가 투표한 지역이래요. 그런데 여기서 투표 용지를 미리 줘가지고 바깥에까지 들고 나왔다는 거야, 투표지를. 가능한 일인가 저게? 그러니까 지금 보면 그래서 투표용지 들고 사람이 줄을 많이 서서 두 사람이 밥까지 먹으러 갔다는 거야. 참 기가 예? 막히네.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그래서 난 대한민국이 나는요 이 얘기를 듣는데 이런 생각이 탁 드는 거야. 투표용지를 받은 사람 한 명이 예? 나가서 이거를 요즘에 하도 기술이 좋아서 똑같이 만들 수가 있어요. 재본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걸 갖고 가서. 그렇죠. 카피를 할 수 있다니까. 네. 이제 똑같이. 그래가지고 도장까지 다 찍은 거를 준 거야. 인쇄해서 나온 거를. 네. 그러니까 누가 그런 건지 몰라. 그러면 여기서 뭐 들어가서 그리고 투표용지 받은 사람들 있잖아요. 네. 이런 사람들은 확인도 안 했다는 거야. 다시. 그러니까 저걸 읽어보면요. 네. 그 사전 투표 그 용지를 네. 줄을 쭉 서 있다가 네. 사람들이 이제 줄을 서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걸 그냥 저 투표지를 주워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밖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나 가서 밥 먹고 와서 하겠다. 그리고 그 용지를 갖고 가서 용지를 갖고 가서 밥 먹고 와서 투표했다는 거예요. 맞아요. 이 지금 내용이 보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걸 이야기를 하니까 선관위원회에서 우리가 한 게 아니고 구청 직원이 그렇게 했다. 그러면 새끼들 말만 핑계. 아니야. 구청 직원한테 우리가 예. 그 투표 관리관 도장을 찍게 하라고 했거든. 그렇죠. 근데 찍는다고 하니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못 찍게 했어요. 네. 그러니까 모든 것은 선거관리위원회 주관이에요. 예. 근데 저들은 그렇게 그러니까 변명을 하는 거예요. 불리한 거는 그렇게 변명하고. 구청이 했든 예. 뭐든 모든 무한 책임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있습니다. 그럼요. 그러면 최소한도로 저렇게 되면은 저 용상 지역위원장이라도 선거관리위원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적어도 이 사람이 사표 내야 되는 거 아니야? 바로요? 사표 내면서 책임을 물어야지. 그리고 그냥 사과문을 내고 그걸로 끝날 일입니까? 이게요? 사무총장이라든지 노태학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선거를 중지시키던가 해서 이 문제를 해소를 시켜줘야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도저히 이해도 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투표 용지를 받는 것은 바로 그 앞에 가서 신분증 확인하고 그리고 투표 용지를 받잖아요. 받자마자 바로 네. 투표를 그리고 가야지. 그렇죠. 그거는. 그리고 투표구에 들어가서 바로 투표하는데 시간이 걸려도 기다려야지. 그렇지. 그걸 어떻게 가지고 밖으로 나온다. 쭉 나눠줬대. 한마디로 개판이야 개판. 한마디로 투표를 이거는 하라고 좀 미리 나눠줬대. 그래 뭐 저 아프리카에서도 하지 않는 짓거리를 지금 대한민국이 사고 있으니 이거 어떻게 얼굴 들고 세계 나가겠느냐. 그러니까 이번 투표는 불법 투표예요. 이미 선거는 끝났어. 이거는 무효예요, 무효. 이건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고요. 제가 그래서 한번, 내일 이제 우리가 31일 2월 3일 당일 투표를 앞두고 우리가 광화문에 모이잖아요. 이번에 전 1천만이 다 모여야 합니다.
모여서 이와 같은 사례에 대해서 분명히 밝혀야 되겠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서 국민 저항권으로 대한민국을 새롭게 개혁, 혁신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왔기 때문에 내일 불법 선거 우리 골기를 위해서도 내일 다 나와야 될 것 나와야죠. 같아요. 네. 지금 우리 제가 동영상 보낸 거 있죠. 선관위 또 불실 권리 논란, 예? 네. 불실 관리 논란이라는 그 보낸 거 있는데 그거 한번 좀 틀어줘요, 방송실. 선관위 또 부실 관리 논란. 네. 사전투표 첫날이잖아요. 일부 투표소에서 잡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 사진이 뭐냐면요. 이재명 후보도 투표한 저거 봐. 이 서울 들고 서 신촌의 한 있잖아요. 투표소인데 네. 사람들이 지금 자 이렇게 해요. 투표 용지를 갖고 밖에 나와 있습니다. 투표 용지가 외부로 반출됐다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자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몇 분이 언론사에 제보하기를 밖으로 내보내더라. 그래서 기표 줄이 너무 길다 보니까 근처 식당 가가지고 식사하고 돌아오겠다라는 분들도 있어서 투표 용지를 받고 사라진 분들도 있더라. 그러면 이분이 사라진 분이면 이 투표 용지는 다른 사람이 찍어가지고 내도 인정되는 것인가? 라는 문제가 제기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투표인 신분 재확인 없이 기표 진행을 했다는 식사까지는 거예요. 아니다. 이거 확인이 안 됐다라고 해명합니다만 뭔가 안에서 기계가 좀 고장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 투표자들이 몰리면서 길이 쭉 길어지니까 실내에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차서 바깥에 좀 줄 서세요라고 했다는 게 지금 선관위의 설명이에요. 아니 기계가 고장 나는데 어떻게 저게 지금 나와? 선관위가 지금 부정선거 이 이슈로 얼마나 몸살을 앓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전투표 첫날부터 다시 또 이런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뭐 투표소가 무슨 음식점도 아니고 번호표 받고 기다리는 그런 모양새인데 그러게 말입니다. 정말로 그동안에 사실 선관위가 굉장히 많은 그 질타를 받았고 문제가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기대하기로는 정말로 여러 가지 꼼꼼하게 매뉴얼을 만들어서 이렇게 줄을 많이 섰을 경우에도 해서는 안 되는 일에 대해서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저 밑에 보면 투표용지 유출, 이중 투표 등 공정성 문제 발생 가능하다. 일용직 아르바이트생들이 굉장히 많다 이런 보니까 보도를 그런 문제가 보면서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분노하지 실제적으로 않는다는 게 조금 더 정상입니까? 구체적이고 꼼꼼한 내부 오리엔테이션이 어제 우리 필요했던 거 아닌가. 홍동명 목사님과 대화했지만 투표용지를 저렇게 내돌릴 내가 수 입에서 없다라고 하는 것들은 좀 저 듣고 명확하게 얘기합시다. 했어야 되는데 아쉽다는 장면입니다. 다만 이제 실제적으로 투표장에 들어가서 투표용지를 가지고 실제로 투표함에 넣기까지의 절차는 나름대로 체크를 하게 되면 저렇게 투표용지가 밖으로 나돌라도 뭐 사실은 부정선거는 아니다라는 얘기를 선관위가 하고 싶어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저 봐요. 문제 없대잖아. 본인 인증 후 밖에서 첫날부터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보시면 이렇게 투표용지를 받고 밖에 나가서 서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밖에 서 있던 분이 다시 실내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은 한 번 더 신분 확인을 해서 지금 우리가 배포한 이 분과 본인이 맞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 투표장에 가셨던 분들의 증언에 따르면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시 줄 서 있었는데 기표줄로 가서 기표해야 한다 해가지고 바로 기표소로 가서 투표했다. 그러니까 밖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만약에 다른 분이 와가지고 그걸 들고 있었으면 본인 인증 없이 그냥 들어가서 기표할 수 있었던 거라는 겁니다. 선관위에서는 해명에도 황당합니다. 우리 직원이 없었다 거기에. 구청 직원이 있었다. 구청 직원들이 뭔가 혼선이 있었다라고 해명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어떻게 보세요? 투표를 했는데요. 투표장 가니까 정말 체계가 부실한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지침을 가지고서는 운영이 돼야 되는데 이런 일들이 계속 돌출하는 거는 정말 중앙선관위에 있어서 사전의 준비나 아니면 체계나 예행 연습이나 지침에 대한 명확성이 부실했다는 거를 반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까지만 국민들께서 봅시다. 이런 사전 예. 자, 지금 여기 보면 만약에 저걸 가져가서 카피를 했어요. 똑같이 제본을 했어. 투표로 내가 들어갔어. 이제 여기를 20장 정도를 넣고 갔어. 응? 가가지고
이미 다 거기 가서 투표를 해. 기표소 안에. 기표서 내가 가지고 들어갔어. 홍 목사님 들어갈 때 여기다 20표를 넣고 가. 찍어 거기서. 예? 찍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모대기로 해서 집어넣어. 좀 복사기는 완벽하게 그대로 도장까지 잘 나오잖아요. 그러니요. 그럼. 그래가지고 똑같이 들고 가가지고 해뿌리도 방지할 방법이 없는 거지. 그럼 저거는 과거에 저들이 그렇게 요구하는 군사 정부 시도 없는 짓거리를 하는 거지 지금. 저 아프리카도 저런 짓은 안 해. 그러니까 어떻게 그 현장 항상 그 안에 공간 안에서만 있는 게고 받자마자 들어가 투표하는 건데 그러면 지금 사람 많으면은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다 할 때까지는 그거 뭡니까 투표 용지를 배부하지 말아야 되지 그게 밖에서 그냥 대기하고 있어야지. 배부 자체도 될 수 없는 게 신분증거 확인하잖아요. 그리고 하나씩 주잖아. 어저께 그런데 구청 직원에게 맡겼기 때문에 아니 구청 직원은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이 저런 상식이 없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저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선거 그 투표 그 참관인이 있잖아요. 예. 예? 투표하는 사람 할 때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이 투표지를 받았어. 예. 그리고 투표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사람이 개수를 해. 예. 예? 예. 지금 한 분이 가져갔다, 두 분이 가져갔다, 세 분이 가져갔다. 그리고 그거 이 다음에 공개됐을 때 그걸 비교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그 안에 그 개수도 못하게 했어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거 한번 좀 띄워줘 볼래요? 부정선거 사례. 첫 번째 보낸 거. 5월 29일 아니 그거 말고 저기 카톡으로 보낸 거. 5월 29일 8시 43분. 네, 요거 좀 그래서 여기 보시면 밑에 보세요. 사전 투표에서 예. 참관인들이 투표자 숫자를 세고 있는데 예. 선관위가 숫자 세는 것을 금지시킨다고 합니다. 예. 이는 정당한 투표 참관 활동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네. 강서구 가양일동 사전투표소, 마포구 상암동 사전투표소, 사전투표소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 이게 숫자 자체를 못하게 하는 것은 이게 이제 그 부정투표를 미리 했다든지 이렇게 해서 시간 발표했지 않습니까? 네. 고거리. 네. 이것이 옳은지 그런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저걸 했는데 저걸 못하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어저께 보니까요. 예. 우리 동네가 천호동이거든요. 예. 거기에서도 보니까 전화가 왔어요. 예. 저한테 목사님 지금 무슨 일이 생겼느냐. 그러면서 12시에 기준을 발표했는데 900명이 이제 투표를 했다. 예. 이렇게 이제 했는데 투표를 실제 투표자 수는 900명이 했는데 예. 거기서 발표하기를 몇 표로 발표했냐면 2,000명 정도로 예. 발표해가지고 예. 1,100명이 늘어났다는 거야. 이것이 그래 그것 때문에 지금 난립니다. 그래. 그래서 요게. 난리 갖고 막 했더니 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개수원이 예. 잘못 개수했다. 예. 말도 안 되는 짓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 세지 말아가는 자기들 부풀리기 위해서 못하게 그렇지. 하는 거지. 못하게 이게. 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부정선거 간 거 불법으로 가겠다는 거야. 그 다음 거 한번 또 띄워줘 봐요. 부산서도 똑같아요. 자, 이게 또 무슨 얘기냐면 관내 선거 있잖아요. 예. 여기 보면 봉인지 날인을 하겠다. 거부했다는 거야. 관내 투표에서. 예. 관내 투표지 이렇게 이제 포장을 해서 갈 거 아니에요? 예. 그럼 포장한 그거가 여기서 했다는 걸 우리가 날인하겠다. 당연히 해야지. 해야 되잖아요. 그걸 못하게 한 거야. 이거를. 그 무슨 얘기야? 바꿔치기 하겠다는 거야. 바꿔치기.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들어서 여러분에게 부탁하는데 내가 한 20명 정도만 나 지금까지 투표를 거의 안 했다. 다시 말하면 이번 선거 말고 그 전부터 선거를 안 한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 안에 온 사람들이 내가 이번에 당일날 투표하러 가겠다. 그런 분들만 신청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투표를 늘 안 했던 사람들을 뽑아서 지금 가짜로 그 사람 이름으로 투표지가 발부가 돼. 이미. 예. 예. 그래가지고 투표 헌계돼. 그래서 그날 그 사람을 내가 한 20-30명을 모아서 그분들이 가가지고 투표를 했을 때 내 투표에 누가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 그 확인하는 사람에게 내가 상금을 주고 싶어. 100만 원씩이라도 주고 싶어. 주고 싶어요? 준다고 해버려. 주지 뭐 줘야지. 근데 그게 선거법에 안 걸리는지 모르겠어. 아니 부정선거 나는 이제까지 투표 안 했다. 근데 내 이번에 한번 가서 해봐야 되겠다. 근데- 해봤을 때
거기서 이미 누가 다른 사람이 내 걸 투표했다. 투표를 그거죠? 했다 하면 왜냐하면 그동안에 투표 안 한 사람들 뽑아서 이게 이제 무한정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제가 이제 곧 공개를 하겠습니다만은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무슨 얘기냐면 한 사람이 주민등록증을 여러 개를 갖고 있는 거예요. 예? 바깥에. 네. 그래서 그걸 골라서 갖고 들어가. 그래요? 예. 근데 그 사람이 몇 번 투표하는 게 드러났어. 찍혔어. 이번에. 지금 그거를 제가 다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얼마든지 이 짓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민등록증도 카피할 수 있어요. 요즘에. 그래서 그거를 이상하게 같은 옷을 입은 사람이 주민등록증을 이렇게 바깥에서 바꿔치기 해가지고 들어가는 걸 보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봤는데 똑같은 사람인 거예요. 이게 동영상에 찍혔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 검정 넥타이 메고 나온 이유가 있다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가 죽었다고. 개인의 투표권이 개인의 주권이 죽었다고요. 지금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거야. 뭐 하고 있냐고 빨리 와서 이거 보라고 지금. 지금 감시원은 선관위에 신고를 하잖아요. 네. 그래 감시원이 들어가서 모든 감시를 철저해서 잘못된 부정적인 것들을 발굴하고 발견해서 그 이야기를 하는데 저기 보니까 봉인지 날인 거부한 투표수가 엄청나게 많네요. 네, 거기 맞아요. 그 하나 더 넘겨보세요. 하나 더 넘기면 거기도 나와. 강진구도. 자, 아니 그 앞에 거. 요거 말고 그 앞에 거. 네. 요거 두 개잖아. 광진구 조금 클로즈업 해봐요. 이 박주현 변호사 TV에서 지금 했는데 봉인지 날이면 여기 서울 광진구잖아. 예? 여기도 이렇게 사람이 많은 거야. 쭉 저렇게 선거 명부 확인 거부. 광진구, 마포구, 상암동, 덕양구, 행신 이동, 그다음에 중앙동, 경산은 저 대구죠. 예. 경산 하양읍, 이천시 장천동, 하양 만안구, 선관위 봉인지 인쇄 날인. 인쇄해서 저거는 날인을 했구만. 네. 선거 명부 확인 거부, 경산 중앙동. 지금 그리고 지금 뭐가 떴냐면 거기에 그 와이파이가 그 다음 거 한번 띄워보세요. 여기 보면 여기 딱 떴죠. 네. 화해이가 뜬 거야. 중국 이게 저 밑에 좀 위에서 읽어볼게요. 위에서부터 여기 보면 한번 읽어보세요. 사전투표 첫날인 5월 29일 9시 23분 경 예. 천안 목천읍 사전투표소 입구에서 잡힌 와이파이 중에 예. 화웨이 신호가 있었습니다. 화웨이는 중국의 통신 전문 기업입니다. 네. 화웨이가 미국에서도 국가 안보 위험 문제로 퇴출당한 사실은 다 알고 계시지요. 저게 뭐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와이파이에 지금 화웨이가 뜨는 거야. 우리나라 그 와이파이 번호가. 그러면 이거 뭐냐면 중국 애들이 네. 저 화웨이를 가지고 얼마든지 지금 이게 이제 부정선거 해커를 할 수 있다 이거야. 예. 지금 이런 것들이 지금 뜨고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선거에 지금 위험이 왔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보니까요. 전국에서 눈을 부라리면서 얼마나 많은 그 사람들이 지금 이 불법 선거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눈을 부라리고 있어요. 그런데 아나무이냐. 그러면 지금 뭐야. 대한민국 이거 끝난 거 아니에요? 홍 목사님 경상도 발음답게 한번 얘기 좀 해봐요. 저 이런 모습을 보니까 열불 안 나요? 천불 안 나? 저기에 현장에 그 국민의힘도 거기에 그 창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까 그런 행동 있으면 즉각적으로 거기서 선거 수도하고 뭐 굉장한 이슈를 만들어야 되는데 저 인간들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인간들이. 어제도 우리가 그 당사에 가가지고 우리가 김문수 캠프에도 찾아갔는데 또 국회 헌정회관에도 가고 갔는데 거기에 그 국회의원 한 분이 나와서 하는 말이 국민의힘은 도대체 뭐 하는 집단입니까? 이 말하니까 국민의힘이 국민 앞에서 그 경선 과정에 안 보일 모습을 보여가지고 전부 다 그 자포자기 상태에 있는 것 같아 사람들이. 네. 그래서 뭐 제대로 뭐 뭉친 것도 없고 완전 김문수 그냥 단기 필마로 돌아다니는 것 같아 돌아다니는 게. 네. 그래서 그 사람들 냉담하게 그렇게 보고 그냥 대면 되고 말만 말고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 지금. 그러니까 저기 집단이 지금 무슨 국민의힘이 지금 문제 삼고 이슈 삼고 오늘도 뭐 선거를 중단하러 가든지 이런 강경한 성명 내야 되는데 그냥 뭐 조용하게 넘어가자.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나는 이 대한민국은 이미 끝장났다. 이번 투표도 이런 결과가 이미 짜여져 갖고 온 대로 흘러가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결과를 딱 내놓고 이걸 받으러 가면 국민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은 국민의힘의 국회의원 대결을 포기한 사람이에요. 지금 뭐 들리는 얘기가 지금 이제 언론에서도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지금 저쪽에 약 51.6, 52%에다 맞췄다는 얘기가 나와요. 사전 투표가? 모든 아니, 투표가 최종 결과가 51% 자기 이긴다. 예. 그저 그 사람 누구야? 그 유시민 계좌를 자기 후보가 55, 이 국민의힘 40, 이준석 15 이런 식으로 떠들고 앉았잖아요 벌써. 네. 그러면 그대로 그거에다가 하는데 지금 전부 다 지금 이런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김문수나 뭐든 그래서 이게 사전 투표는 여러분 하면은 안 된다니까. 당일 투표도 해야 되고 굉장히 우리가 힘을 써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맞짱 뜨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혹시 호남에서는 투표수가 100에 한 20% 나와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까지는 안 하겠지. 안 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좀 투표를 안 한 사람이 있으면은 이름을 적어서 좀 알려주시고 전화번호를 해서 좀 알려주시면 좋겠다. 여러분들에게 좀 제가 전화번호 하나를 더 한번 여기다가 어제 그 김문수 후보가 그 담화문을 냈다는 거 이게 가짜입니까 진짜입니까? 긴급 담화문? 뭐라고 썼어요? 선거에 대해서 예. 이 사전 투표에 대해서 쭉 그동안에 그 이제 이렇게 부실로 드러난 상황을 쭉 설명을 하고 그 몇 가지 쭉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공정한 선거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그 이주호 장관한테 빨리 이 문제를 검증을 해서 저걸 시키든지. 근데 거기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쭉 나온 것에 보면은 그동안에 이제 그 투표 그 개수를 딱 해보니까 아까 얘기했던 천호 일동에서 투표자 수가 900명 정도 되는데 선관위 발표는 2,000명이다. 대구 황금동 280명 했는데 492명으로 212표 차이로 차이가 난다. 아까 이 얘기했던 신촌에서 그 이제 밥그릇 투표 예. 이런 것들이 쭉 나오면서 지금 부산 광안 이동에도 선관위 발표가 162명인데 실제는 110명이 했다. 315명인데 210명이었다야. 9시 그러면 그게 발표됐을 때 예. 거기서 투표를 중단시키고 싸워야 돼요. 이거 확인하고 가자. 예. 이게 맞는 건지 틀리는 건지 확인하고 가자. 그래야 돼. 아까 얘기할 때 그 자리에서 개수하는 걸 못하게 했잖아요. 근데 그걸 이야기를 하니까 예. 우리가 실수했다. 그렇게 선관위에서 얘기를 하고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 실수했다 그런 게 그렇게 한두 군데냐고. 이건 실수가 아니지. 계획이지. 그러니까 사전선거는 이게 무효. 이번에 사전투표한 거는 개수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나. 지금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대한민국 정말 자유민주주의. 장 목사님 여기 나오네. 네. 투표하는 사람 어디로 연락해야 됩니까? 이렇게 나오거든요. 예. 그 장 그거 지금 전화번호 좀 띄워줘요. 네, 이거는 받는 전화가 아니고 여러분들 여기다 전화번호고 이름을 적어주세요. 네, 핸드폰 번호 지금 올려준 거 있어요. 자, 그 지금 내가 보냈잖아. 너하라 TV. 예. 예, 내 거예요, 내 거. 별개로. 내 휴대폰 번호인데 여기서 못 본다고? 왜 못 봐? 번호를 불러줘 버려요, 그냥. 그러니까 내 거 이거는 별개로 해서 거기다가 문자를 넣으세요. 문자를 넣으시면 되는데 지금 왜 안 된다고 그래? 우리가 010-9769-5211로 내가 보낸 거 있잖아요. 010-9769-5211 거기다가 여러분 내가 참관하겠습니다 하면 전화번호하고 제가 물어보고 할 게니까 여러분 전화번호 나 이제까지 투표를 안 했습니다.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는 사람들
거기다 이름하고 전화번호를 적어주세요. 그러면 좋겠습니다. 010-9769-5211. 네, 그거 한번 좀 띄워줘봐요. 네. 이게 장학일 9769-5211인데 이 전화에다가 이름하고 전화번호하고 적으면 우리가 가서 물어보겠습니다. 나 지금까지 투표를 안 했는데 이번엔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30명 정도 제가 모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그분을 만나서 추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기자들을 내가 대동시키겠습니다. 네. 이럴 때 초등학교에서도 반장 선거할 때 방법이나 표에서 한 표 차이가 나도 이건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이거는 전화는 받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럴 때 우리가 어떤 대안과 대책을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처리해야 할지 또 대응해야 할지 이걸 우리가 한번 좀 논의를 했으면 좋을 것 같네요. 부정선거보다 지금 일단 아직 부정이라고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선거라고 하십시오. 불법선거. 지금 법으로 어기고 있잖아요. 모든 게 불법으로 지금 가고 있으니까 불법선거. 그래서 법으로 이걸 제재해야 돼. 당일 지금 이렇게 막 전국적으로 불법 선거를 하기 위해서 막 눈을 부름뜨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도 이렇게 막 나오는데 옛날에는 어떻게 했겠어요? 그래 뭐 들통나면 실수다 가고 막 큰 그거는 없다, 문제는 없다 이런 식으로 자꾸 넘어가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지난번 대만에서도 50년 동안 불법 선거에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50년. 그래서 이번에 바른 정자를 써가면서 수개표를 거기가 디지털의 왕국인데 그런 일을 했다고 그러는데 우리도 여기에 대해서 지금 분명히 이번에 6월 3일 당일 투표뿐만 아니라 이 선거에 대한 대안과 대책이 지금 시급히 조치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투표 사전 투표 호남이 지금 30%가 넘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지금 경상 남북도가 불경해서 제일 지금 투표가 율이 낮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그쪽에는 우파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거는 뭐 본투표하려고. 본투표를 하려고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우리는 그쪽에서 생각하잖아요. 네. 그런 쪽으로 생각하는데 제발 그렇게 하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런 얘기 했어요. 황교안 쪽에서 왜 기권을 안 했냐 그랬더니 기권하게 되면 거기에 그 부정선거 밝히러 들어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 그 사람들이 들어갈 수가 없대요. 맞아요. 예, 그래서 자기는 그냥 이번에 합치지 못하고 부정선거 밝히는데 올인하겠다.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아마 본인도 2번 찍을 것 같아요. 예, 이번에는 자기 안 찍을 것 같아요. 예. 부정선거만 밝히는 데에다가 지금 올인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 거 있으니까. 우리 얘도 저한테도 몇 분 전화 왔거든요. 그리고 전 국민이 이번에는 당일 투표에 가서 기권하는 사람 없이 다 우리가 이렇게 찍어야 되지 않겠나. 당일 투표율을 확 올려야 돼요. 자, 당일 우리 투표. 7면을 한번 보세요. 7면. 7면에 보면은 민주당 공약집을 한번 보겠습니다. 7면. 네. 7면에 보면 여기 한번 좀 스크롤업해서 민주당 공약집 문재인식 물관리 좌파 역사관 지금 얘들이 하겠다는 거 한번 보세요. 4대강 보호 전면 개방하겠다. 예. 그 대한민국 이제 뭐 이게 한마디로 이들의 정책은 뭐냐면 대한민국 망하게 해서 못 살게 해야 대한민국에 자기들 찍어준다 이거예요. 아니 참. 저걸 보면요. 네. 이 이명박 대통령의 그 업적 중에 4대강 했다는 건 다 잘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서울 청계천하고 네. 서울시장 할 때 하고 대통령으로 재임할 때는 그 4대강 보를 만들어 가지고 전국의 물 걱정을 해소한 그런 위대한 업적인데 저거를 다 부셔 없애겠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김문수 후보가 이번에 그 가평에 그 자라섬 있잖아요. 자라섬 그 자라섬 그 계획을 했는데 원래 그 손학규가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시작을. 그런데 김문수가 후보가 돼가지고 당은 달랐지만은 그걸 잘 개성해가지고 이 자라섬을 이제 이렇게 무슨 성공시켰대요. 이 섬을요. 그렇게 성공을 시켰는데 이제 박원순이나 문재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과거에 정책을 했던 것에 대해서 무조건 깡그리 다 무너뜨려 버린다는 거예요. 이걸. 그러니까 저 지금 4대강 저것도 지금 이재명이가 저렇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또 신규댐 추진도 중단하고. 어?
그 여러분들이 보면 데일리 월드라고 쇼츠를 지금 중심으로 해서 띄우는데 이게 지금 이제 저하고 같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 이렇게 하는데 데일리 월드에서 이런 내용을 딱 보냈는데 지금 몇만이 이 데일리 월드를 봤냐면 1,300만이 봤어요. 그 1,300만 정도가 이런 것들을 보고 전체적으로 지금 보고 한다면 아마 이번에 선거는 압도적으로 좀 새로운 혁명이 일어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런데 제가 그 왜 저렇게 저런 뭐 댐을 한다 뭐 이렇게 하느냐 하면은 뭐 없애버리겠다 하느냐 하면 대한민국 흉년 들고 못 살게 해야 자기들에게 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정현 씨가 발언을 했더라고. 그걸 이제 쇼츠로 만들어서 뿌렸는데 한번 좀 그거 지금 보낸 것 좀 한번 틀어줘 볼래요? 재밌어요. 이정현 씨가 이야기한 거 예, 이정현 저도 씨가. 들었어요. 예, 그 쇼츠로 그걸 했는데 그게 이제 여러분 많이 데일리 월드로 좀 들어가서 많이 봐주세요. 거기 보면 많은 것을 요거 한번 좀 틀어봐 주세요. 절대로 민주당은 호남을 발전시키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저게 맞아요.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게 살고 정말 산업도 어렵고 일자리도 구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객지로 나가야만이 자기들의 연구 표밭이 돼. 광주의 봉선동이라고 좀 괜찮게 사는 사람들이 사는데 그때 윤석열 정권 선거 때 가장 높은 지지율이 나왔습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취업해서 살고 있는 전남 광양 같은 경우도 선거면 항상 보수가 먹게 나옵니다. 민주당은 호남을 절대 잘 살게 하지 않는 당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들의 연구 표밭으로 그냥 거기는 저절로 표가 나오게 한다는 게 민주당이 지금 37년 동안 싹쓸이 하고 있는 호남에서 사실상 진행하고 있는 행태가 이겁니다. 자, 요거 그래서 전북 가두리 양식장 맞네. 가두리 양식장에 가둬두었다는 말이 저 말이잖아요. 저 이정희 씨, 이정현 저 사람이 호남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저분이 저 이야기를 하면서 너무 이게 공감되는 얘기야. 그렇게 하니까 이제 그 호남 지역이 이제 잘 살지를 못해요. 얼마나 5.18을 우려먹고 새만금을 우려먹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이 사람들이 잘 사는 사람은 안 찍어요. 예. 그리고 직장이나 이런 데를 찾아서 호남에 있는 사람들 똑똑한 사람 다 밖으로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여기는 영원히 가두리 양시장이 돼가지고 못 사는 지역으로 남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분노만 일어나. 불만. 이 사람들. 그 공산주의의 운동하고 똑같은 운동이야 이게. 네. 그러니까 호남이 공산주의의 그 김대중의 그 가두리 양시장이 딱 갇혀 있어가지고 네. 지금 이정현 씨가 막 자기가 피를 토하듯이 얘기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민주당의 정책이다. 근데 왜 민주당을 지지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또 하나 얘기했어요. 저분이. 나 그 얘기하면서 야, 저분이 정말 꼭 좋은 말을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절대로 사람을 안 키운다는 거예요. 네. 민주당 사람들은. 아. 민주당이 호남 사람들을 안 키우는 거예요. 그 왜 안 키우냐? 민주당 사람들이 지금 보세요. 민주당 안에 호남 사람들이 최고위원 하나가 있습니까? 없어요. 네. 호남 사람들이. 그러네. 예? 최고위원 하나가 없다니까요. 그리고 거기가 절대적인 지지 세력인데 또 거기에 보면은요, 호남에서 나오는 국회의원은 재선을 할 만하면 다 판가리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2선, 3선은 한 명도 없어. 그 4대강의 보를 못하게 한 데가 전라도 어느 강이요? 섬진강. 그러니까 거기가 이번에 물 날리는 물은 흉년은 거기가 다 났잖아요. 그러니까 섬진강 우리 동네잖아요. 예. 어렸을 때 내가 늘 소풍 가고 섬진강 거기 댐 막았거든요. 예. 그런데 거기 이제 밑에 저 구례까지 그게 연결이 돼요. 네. 그 사업을 쭉 해야 돼. 네. 그걸 네. 이걸 해야 되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한다고 하니까 호남에서 들고 일어났어요. 네. 그거가 그쪽이 구례입니다. 구례 네. 밑에가 네. 우리 동네에서 연을 띄우면은 연이 뚝 끈이 떨어져요. 그러면 하는 말이 하동 같다 그래요. 하동 물줄기 끝으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구례 하동으로 가거든요. 네. 근데 거기가 그걸 안 해가지고요. 완전히 물난리가 나갖고 최고 피해본 데가 거기예요. 맞아요. 구례 하동. 자, 그다음에 저 실패한 문재인 정책 다시 보는 거 그대로잖아. 4대강 보호 전면 개방하겠대. 예. 저 난리 나는 거 아니에요? 뭘 다 빼버리겠다는 거죠. 예. 대한민국에 그러니까 저기 홍수 통제도 못하게 하고 그다음에 가뭄 대비도 대비도 못하게 하고
지금 이런 정책이야. 이거가 문재인 때 걸 그대로 갖고 오는 거야. 망하는 집만 골라가는 거예요 지금. 신규 댐 추진 중단하겠다. AI 등 첨단 산업 용수 절실함도 그 AI에서 그 얘기하고 있거든요. 대한민국은 지금 물 부족 국가다. 어? 만약에 우리나라 물이 없다 그러면요, 세계에서 아파트가 이렇게 많은 나라가 흔치 않거든요. 대한민국에. 만약에 대한민국에 물이 없다면 여러분 집은 어떻게 될까요? 수세식 물이 안 내려오면? 에? 이게 정말 정신 빠진 일들을 한다고 지금. 이래도 이걸 지지하겠다는 게, 그 다음에 지역화폐 발행 규모 확대하겠다. 이게 굉장히 국가의 그 모든 예산 효율성을 완전히 이거는 낭비시키는 거야. 저런 정책을 가지고 온 사람도 정신 이상자고 저를 또 지지하는 사람도 또 똑같이 정신 이상자들입니다. 정상적인 생각을 가지면 저를 지역에서 화폐를 만들어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부 다 저기 사회주의 발상입니다. 저게 모두가 그렇지. 사회주의 국가가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네, 그렇지. 국민을. 예. 지금 이런 정책이요. 그 다음에 기업 지배 구조 개선한다. 기업 지배 구조 개선, 이게 무슨 얘기죠? 기업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노동자들이 기업을 주관하는 거야. 그렇죠. 뭐 사실상 사유재산을 기업주가 완전히 없어지는 침해하는 거야. 거죠. 침해하고 앞으로 국민연금 가지고 모든 기업을 경영권을 다 뺏을지도 몰라요. 먼저도 그런 이 의학이 있어서 국민연금공단에서 지금 삼성이 있는데 제일 많이 투자한 대주주거든요. 그렇지만은 그 지배는 안 하는데 앞으로는 문재인 때 그걸 하려고 하다 말하는 것 같은데 이번에는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에 사기업하는 개념이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이정희 씨가 이야기했던 호남 사람들을 가두량 시장에 가둬가지고 이제 거기를 영원히 못 살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는 공산주의의 혁명을 완수하려면은 대한민국을 못 살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게 최종적인 목표라니까요. 그렇죠. 네. 예를 들어 가지고 말이죠. 베네수엘라가 석유가 많고 참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남미에서 가장 참 복된 축복받은 자연을 가진 나라인데 거기에 그 차베스 정권이 그렇게 잡고 그다음에 마두로가 이어서 완전히 사회주의식으로 가니까 제대로 똑똑하고 제대로 현실의식을 아는 사람 전부 국외로 다 도망가 버리고 이래도 저래도 못한 사람 남아가 있으니까 그것도 부정투표 해버리니까 매일 이제는 자기들이 영구 집권하는 거예요. 저래가. 그러니까 기업 지배 구조를 개선하겠다 그래서 노동자들이 다 기업을 지배해버리면은 기업이 돌아가겠습니까? 그래 이제 베네수엘라형으로 가는 겁니다. 전부 국가가 개입하면요 경쟁력 없어지고 다 망하는 거예요. 지금 그동안에 국가의 모든 일들을 행정 시스템을 하는데 탄핵 해가지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하고 나서 국내 정치를 제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그게도.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구면을 좀 봐주세요. 구면에 보면 대한민국의 지금 성장률이 0%예요. 0%. 여기 보세요. 경제면으로 0%대 성장 절벽의 내수 부진 지속. 그래서 지금 금리 긴급조치로 금리 인하한다. 지금 이렇게 나온 거예요. 어제 지금 0.25%를 인하를 했지 않습니까? 네네. 이게 예. 지금 성장을 시켜서 돈을 벌어도 이게 될지 말지 하는데 지금 계속 지금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해가지고 지금 이 모든 지금 문제 그걸로 모든 문제를 귀결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것을 뒤에서 국가의 경쟁력을 가로막은 사람이 이재명 일당 아닙니까? 민주당에서 그러니까 계속해서 탄핵을 하고 일을 못하게 하고 지금 뭐 장관이 제대로 있습니까? 무슨 뭐 대통령이 제대로 있습니까? 지금 이 국제 정세가 격변하고 급변하고 돌아가는데 다른 나라는 미국 트럼프를 만나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자기 나라의 피해를 줄이려고 그 협상하는데 우리는 완전 무주공산 아무도 없으니까 갈 사람도 없고 거기다가 만일에 그런 미국 반미적인 사상을 간 사람이 대통령이 됐을 때 앞으로 미국한테 어떤 일을 당하겠어요 지금. 지금 이게 심각한 거죠. 지금. 그리고 요즘 현대 경제는 전부 다 이 관경제에서 민경제로 넘어간 지 오래입니다. 이게 바로 시장 경제인데 시장 경제에서 다시 이제 관경제로 넘어가겠다는 겁니다. 그 중국 왜 요즘 붕괴되나요? 등소표가 말한 대로 개방 계획하고 할 때는 경제가 급성장가 있는데 이 소위 시진핑 들어가서 다시 이제 관경제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공산주의 원래대로 돌아가겠다 하니까 중국 경제가 지금 붕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꼭 중국이 망한 잘못된 그 전체를 따라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나라가 이렇게 된 것이 그동안에 모든 행정부를 다
마모시켜버리고 무너지게 했던 그런 결과 아닙니까? 아까 다시 한번 거기 그 7면으로 가서 다시 공약집을 봅시다. 7면. 그래서 여기 기업 지배구조 개선하겠다 이렇게 했고요. 역사 바로 세우기 교육 강화하겠다고 하는데 저게 또 웃기는 거예요. 저게 정교조들이 하는 일이 아닙니까? 이제 진짜 대한민국에 지금까지는 가짜였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그러니까 이승만 부정하고 박근혜 예. 부정하고 그거 예. 잘못된 거다, 독재자다, 그건 예. 완전 일제 앞잡이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김일성 초항하겠지. 그래, 김일성, 뭐 김구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역사를 다시 쓰겠다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전교조 중심으로 해서 저게 움직여 국가 정통성 부인한 교육 의구심이 되겠다. 근데 교회가 정신 차려야 되는 게 이번에 그 이재명이가 뭘 발표했죠? 성평등. 성평등에 대해서 발표를 해가지고 이 성평등이라는 게 사실은 레닌이 공산주의 개혁할 때 주장했던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남녀 평등이 아니에요. 이게 포괄적 차별금지법에서 나오는 거와 똑같은 건데 결국에는 동성애법 통과시키겠다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그다음 페미니즘, 여성 우월주의에 이렇게 모든 것을 이끌고 가겠다고 하는 건데 내가 그 보냈던 거 좀 한번 띄워줘 봐요. 그거. 그 성평등 아니 그거 말고 그 전에 그 성평등에 대해서 보내준 거 있죠. 요거 전에 지난번에 우리 안 보냈나? 이재명이가 그 30%를 갖다 국가 공공기관에다 그거 해놓지 않습니까? 공직에. 공직에다가 이렇게 채용시키겠다. 30%를 그래, 성소수자를 성소수자를 네.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는데 이번에 그 투표하면서 저거 하면서 그걸 누가 물었잖아요. 네. 그런데 그걸 갖다가 자기가 그 말을 해놓고도 네. 그 이번에 토론하면서 그걸 안 한 것으로 또 그렇게 거짓말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육성으로 나가 다 들었는데 그 뭐. 자, 그래서 요거 한번 들어보고 갈까요? 선관위 요거 투표지 반출된 거 요게 이제 쇼츠로 아까 데일리 월드에서 요거 또 이제 쇼츠로도 한번 띄웠어요. 한번 좀 들어보고 갑시다. 선관위도 혹시 내란 세력으로 조사받을지 몰라요. 왜냐하면은 의도적으로 부정선거일 가능성을 이렇게 확대시켜가지고 요새 대한민국에 팽배하는 게 음모론인데 아니 그런 생각으로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정선거론을 옹호하기 위해서 이런 상황을 지금 스스로 연출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정선거 의혹의 빌미를 또 줬는 의가? 그 내란 뭐라 그래 그 야당에서 내란 세력으로 내란 뭐 동조 세력이니 네, 뭐, 내란 방임 세력, 예. 내란 지원 세력, 내란 후방 세력으로 그 나중에 매도당하기 싫으면은 이러한 그 정말 웃지 못할 상황을 계속 만들지 마시기를. 네. 어떻게 보셨어요? 그래 내란 지금 참 프레임 자체가 이번 선거에 그 국민의힘이 몇 번 이야기했지만 계속 저것들은 초질관 뭐 현수막 들었고 맨날 내란을 잡아였거든. 내란이었는데 이 병신 같은 국민의힘 그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뭐 어떻고 저떻고 하는데 대만 거기서 내란에 맞받아치는 건 반국가 세력을 맞받아치는 것밖에 없어요. 너희들 반국가 세력이야. 이렇게 해야 그게 뭐 상쇄가 되는 거지. 일방적으로 그냥 당하는 그래 죄송합니다. 이따고 이런 말이나 하고 말이지. 그게. 처음에 내란을 이야기했다가 헌재에서 내란을 말은 빼자. 그래 뺐었던 거 아니겠어요? 근데 다시 또 내란을 계속 고집하면서 이야기하는데 그럼 국민의힘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법적으로 우리보다 잘할 텐데 왜 이런 모습들을 아니 역으로 내란 세력은 바로 이재명이 내란 세력이다. 그렇지, 예. 이렇게 치고 나가야지요. 그렇죠. 예. 반국가 세력으로 몰아야지. 반국가 세력으로. 그 싸우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래 방어하기에 그거 받아요. 방어하는 순간 지는 거예요. 공격이 최선의 방어예요 그게. 예. 자, 여기 이재명 이번에 그 긴급하게 이게 발표한 거예요. 여성가족부를 성평등 가족부로 확대 개편하겠다. 저걸 윤석열 대통령이 여성 가족부를 없애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네. 이게 예. 그래서 이제 없앨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요걸 이제 성평등 가족부로 확대하고 개편하겠다. 갈수록 더 안 해. 갈수록 더 해. 이게 처음에는 이게 남성 여성 뭐 이렇게 간다 이런 식으로 이제 포장을 하거든. 예. 근데 사실은 실질적으로 들어가서는 뭐가 나오냐면 이게 동성애법이
통과시키겠다는 그 거거든요. 동성애법에다가 이제 성전환 그런 사람들 사상. 포함시키는 거예요. 그게. 뭐 사상적인 것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성평등하면 그냥 남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저들은 48가지나 됩니다. 예, 예. 48가지를 가지고 평등하겠다. 이제 그러니까 완전히 불법이 되는 거죠. 그 뒤에 숨어 있는 성전이 것들을 똑바로 봐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못 보니까 그러니까 이 정책에 있어서 지금 보면 완전히 우리가 보면은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가겠다는 내용이 대부분 들어 있더라고. 그래서 저 사람들이 다시 한번 칠면으로 좀 가주세요. 보수주의의 가장 큰 가치가 가족을 세우는 거 아닙니까? 네. 저 사람들의 공산주의의 가장 가치가 가족을 해체하는 거. 가족 해체죠. 해체. 칠면. 자율법. 그러니까 저런 이제 법을 만들어 가지고 완전히 가족을 해체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는 그 포괄적 차별금지법도 제정을 절대로 반대하겠다. 동성애 결혼 방송실 자율법 칠면을 좀 해주세요. 합법화를 반대하고 성전환 수술 없는 성별 정정하는 것도 반대를 분명하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 되자마자 제일 먼저 선언하는 게 뭡니까? 미국에는 지금 남성과 여성 두 성밖에 없다. 뭐 중간에 다른 성이 있어. 이런 식으로 군대에 그런 좋지 못한 성격을 안 좋은 것들을 전부 전역 다 시켜버리고 그런 혁명을 하잖아요. 거기다. 영국 같은 데서는 남성이 뭐고 여성이 뭐냐? 태어날 때 남성이 남성이고, 그것도 태어날 때 여성이 여성이다. 그렇죠. 대법원에서 판결 내려버리잖아요. 지금. 중간에 바꿀 수 없다는 거지. 그게.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상당히 문제. 좀 내려보세요. 그 조금 올려보세요. 올려보시면 의대 신설 비대면 진료법 법제화하겠다. 의료계 반대했는데도 불구하고 의정 갈등 소지가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사실은 문재인 정부 때 병실을 너무 많이 지어놔가지고요. 사실은 그때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의사를 많이 뽑겠다고 주장한 게 사실 윤석열 정책이 아니야. 그게. 너무 저기를 많이 지어놔가지고 이게 이제 의사를 많이 뽑게끔 그렇게 그 밑에 있는 그러니까 참모진을 잘못 쓴 거죠. 이런 것들이 다 맞죠. 뭐 윤석열 대통령 아쉬운 거 한두 가지가 아니죠. 지나갔으니까 할 말이지. 그 뭐한데 그때 그 총선 앞두고 그런 의료계하고 갈등을 일으켜가지고 그러니까 엄청난 손해를 보고 말이죠. 뭐한다고 호주의 대사는 갖다 그런 의혹 있는 사람을 그때 마침 도망가듯이 그렇게 그 공항을 빠져나가는 그런 게 노출돼가지고 그게 결정적인 총선을 망친 그겁니다. 자, 지금 이렇게 정책적인 요소를 보게 되면 상당히 심각해요. 그 이재명의 그 미래에 어떻게 하겠다는 거 보면 대한민국의 체제가 완전히 붕괴될 것 같다는 생각 안 들어? 강원식 목사님 어떻게 생각해요? 현재 무너지고 완전히 붕괴됐지요. 이걸 우리가 추스려서 다시 일으키려고 하는데 이게 쉽지 않잖아. 그러나 이번에 정말로 새로운 혁명, 개혁이 일어나지만 안 되는데 그래서 4.19와 같고 5.16과 같은 이런 혁명이 4.19는 학생에 의해서 됐잖아요. 5.16은 군인에 의해서 되었고 이번에는 국민 저항권으로 우리 5,300만 국민들이 깨어서 일어나서 1천만 우리 저항권을 가지고 나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우리가 돌입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오면을 좀 한번 봐주시면 오면에 이게 이제 자유민주주의의 상권분립의 특이한 것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미 법원에서 행정부인 트럼프가 막 무역정책 관세를 막 때렸잖아요. 세금 폭탄 때렸잖아요. 근데 법원에서 관세 폭탄을 못하게 했어요. 이게 바로 상권분립의 핵심이라고. 저 오른쪽 맨 오른쪽을 보세요. 오른쪽으로 가서 법원 관세, 관세 무효 판결 등 트럼프 정책이 따라 제동을 했고 행정부와 갈등 격화가 되었다. 미 법원의 이번 상호 관세 무효 판결로 트럼프 행정부와 사법부가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법원은 트럼프 대통령 집권 2기 취임 후 적극적으로 시행한 불법 이민자 추방, 유학생 비자 박탈, 미국 출생자에 대한 시민권 부여 제한, 성전환자 군복무 금지, 정부 효율성 주도 정부 구조 조정 등의 정책에 지속해 제동을 걸어왔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사사건건 공개적으로 불만을 제기해왔다. 그는 자신에게 반기를 드는 판사의 실명을 거론하며 대통령 권력을 찬탈하려 한다. 어떤 지방법원 판사도 대통령의 직무를
맡을 수가 없다는 등으로 노골적인 비판을 가했다.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의 좌표 찍기는 해당 판사에 대한 트럼프 극렬 지지자들 위협으로 이어졌고 급기야 법관들 사이에서는 독자적인 판사 경호 조직을 운영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자, 이런 게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사실은 상권 분립에서 법원에서는 법원의 주권이 있어요. 그렇죠? 행정부는 행정부의 주권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게 있는데 그다음에 이제 입법부는 입법부대로 이게 다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잘 조화가 이루어져야 트럼프는 트럼프대로 독선을 못 한다고 독재를.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번에 만약에 대통령까지 바뀌어버리는데 저들이 지금 해체하겠다는 게 상권 분립이 필요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낙연 씨가 그랬잖아요. 괴물 국가가 탄생하기 직전이다. 그래서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어서 어제 참조연설도 나왔잖아요. 그 이면을 좀 띄워줘봐. 그 이면에 나와요. 네. 자율보 이면을 띄워줘 보세요. 이면. 괴물 독재 정권. 예, 이면에 보니까 여기 한번 김문수 찍으면 괴물 독재 국가 막는다. 이낙연의 절박한 호소다. 요 이게 얘기하시죠. 그래 맞습니다. 예, 저 예. 이낙연 씨가 예. 자고 우면하고 이번에는 좀 조용하게 그냥 조용하게 지나가는 것이 자기의 생각도 그렇고 가족들도 굉장히 말렸던 것 같아. 어떤 저 서지 마라. 네. 그렇지만은 지금 돌아가는 걸 보니까 이런 상태로 가다가는 결과적으로 나라가 끝장나겠다. 그래 자기가 이번에 어떤 모임에 나갔는데 자기를 알 수 없는 많은 사람이 총리님 나라가 어느 방향으로 갑니까? 총리님이라 나서 좀 바로 서야 안 됩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그냥 편안하게 있는 것은 이 백성들의 그 어떤 백성들의 민의에 반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자기가 큰맘 먹고 이렇게 나가지고 찬조연설까지 하게 된 거예요. 네. 자칫하다가는 이거는 뭐 괴물 독재 국가, 그거는 총통과 같은 국가가 된다는 겁니다. 맞아요. 사건을 다 지배하면 아무도 거기에 제동 걸 세력이 없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라가 지금 절대 절명 위기에 있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이제 대통령 후보 나온 사람이 일반 국민들의 삶의 도덕성보다도 못한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도자로 나온 거잖아요. 예? 전 목사 한마디 해봐요. 그래서 예. 참 이낙연 씨가 적절한 시기에 딱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이낙연 씨가 하는 말이 저 틀림없는 말이거든요. 틀림없는 이야기. 그래서 나는 이 이야기예요. 이낙연 씨도 이렇게 나왔는데 정세균 씨도 나오라는 거예요. 정세균 씨. 이 사람도 종북 좌파는 아니거든요. 종북 좌파는 아니니까 전라북도에 이 정세균 씨도 나와가지고 아마 똑같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번에 호남이 돌아오면 초인류 국가가 됩니다. 대한민국이. 그래서 이낙연 씨가 저도 이걸 하면서 이낙연 씨를 새롭게 봤어요. 아, 이 사람은 저렇게 할 때 호남 사람들이 얼마나 돌을 던지는 사람 많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국가를 생각하고 절박하게 저렇게 호소하는구나. 난 정말 대단히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저 사람이. 삼권 분립이 돼야 서로 견제가 되잖아요. 견제가 될 때 모든 것들이 균형이 잡히고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건데 삼권 분립을 파괴하고 대한민국을 독재로 가겠다는 거거든요. 이럴 때 이낙연 씨가 정말로 괴물 독재 국가를 막는 길을 김문수 후보를 찍는 길이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여기 밑에 한반도 한 분도 빠짐없이 투표해야 된다. 기권은 나쁜 후보 당선 돕는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사전 투표보다 당일 투표를 우선으로 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왜냐하면 조작할 수 있는 그가 개표까지는 개표 개수까지는 이게 투표하기가 좀 부정하기가 컴퓨터로 조작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제대로 알고 우리가 당일 투표를 원칙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고 지금 뭐 CCTV로 관리 감독한다고 CCTV는 얼마든지 그거 멈추게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안 보이게도 할 수 있고 시연에도 다 해봤는데 그냥 돌아가는 것 같은데 안 보이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번에 투표가 이제 불법이다 하는 것은 지금 명백히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투표를 해서 다음에 누가 당선되든 당선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재 불법 선거가 자행되고 있는 이것에 대해서 어떤 조치와 처단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는데. 네. 우리 그 14면에 그 사설이 하나 나와 있더라고. 14면에 예, 봉천동 딱가리 김문수 딸깍바리. 예, 딱깍바리. 딸깍바리. 그 이희승이라고 하는 분이 그 청빈하고 강직하게 살면서 옛날에 그 뭐죠? 그 남학신. 남학신을 신고 다니면서 그렇게 아주 강직하고 가난하게 살아도 올곧게 살았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 시대에 이 봉천동 딱가리 이희승과 같은 사람이 하나가 등장했다. 그게 김문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오른쪽 맨 밑에 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내용을 여러분들 읽어보면 참 좋겠는데, 아니, 저 오른쪽 올려주세요. 예, 오른쪽. 자, 오른쪽에 보면, 맨 밑에 보면, 거기 나오죠. 또 다른 계몽이다. 거기 나오죠. 파도. 그러니까 위에서 보면, 파도 미담이 끝이 없다는 말이 왜 나오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됐다. 그러면서 거기 한번 읽어보실래요? 또 다른 계몽이다. 또 다른 계몽이다. 몰랐던 것을 알게 됐다. 젊은 세대들은 김문수 이름 석자에도 익숙하지 않았다. 꼰대 이미지를 연상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반전도 이런 반전이 없다. 봉천동 샌님 딸깍바리. 발이다. 그 의기와 강직함. 그 의기와 강직. 그 청렴성을 알게 돼 다행이다. 그전에는 잘 읽더니 자꾸 틀리게 읽는다. 노화 현상이 오겠지. 노화 현상. 알게 돼 다행이다. 미리 알았더라면 더 좋았겠지만 지금이라도 알게 돼 다행이다. 예.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 진짜 인물을 만난 것이 천운이다. 예. 나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이 이게 시대에. 그러면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거기에 한번 그 보겠습니다. 그 마지막 면 14면. 저걸 똑같이 그 김동길 교수도 저 얘기를 했어요. 그랬어? 김동길 교수도 이런 그 김문수 같은 이런 사람이 그런 시대가 오면 대한민국은 행복하다 그런 식으로. 그러면서 김문수 시대가 반드시 올 것이다. 그렇게 예언했죠. 그렇게 오래 전에 김문수의 저 국가에서 준 돈 있지 않습니까? 그걸 받지 않는 것을 보고 정말 그때 아마 김동길 박사도 이렇게 마음에 감동을 받았는가 봐요. 김동길 교수도 안 받았죠. 그 10억을 안 받았잖아요. 장기표 선생하고 김문석 세 사람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나는 요즘 와가지고 그분들 앞에 우리 한국계 목사들이 깊이 성찰을 해야 된다. 한국계 목사들의 그 도덕 수준은 훨씬 넘는 그런 수준의 삶을 산 거예요. 맞아요. 저는요. 저 밑에 사진 좀 만평점 한번 보세요. 지금까지 대통령 선거를 하면서 나 아직 투표 안 했지만은 지금까지 이렇게 확신을 갖고 후회 없이 투표 꺼리끼지 않고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저는 김문수라고 생각해요. 근데 언론 기관이 여론조사를 지금 막 조작을 하고 있거든요. 저렇게 앞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게 지금 한국의 참 문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마지막 사설면을 보시죠. 15면을 보겠습니다. 15면. 네, 여기 사설 보면 선거 막판 최대 쟁점이 뭐냐. 이재명 후보 집안 도덕성이다. 네? 저게 지금 구주와 후보가 이 얘기했던 가족 범죄단 그 부류예요 지금. 그러면서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정책은 문재인 시즌 2 등장을 우려한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문재인보다 더 강화하겠죠, 저 사람은. 그러니까. 문재인보다 업그레이드 하겠죠. 저것보다요. 저기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종교란 점 한번 맨 앞에 좀 띄워줘서 종교란. 종교? 예. 저기 문재인 시즌 2 있잖아요. 예. 제일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 적폐청산은 이름으로 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내란 세력 척결이라는 이름으로 피바람이 불 겁니다. 지금 그렇게 한다고 이야기했죠. 이 사람이 내란 세력 척결, 내당 방조 세력, 내란 후원 세력, 원 세력 해가지고 할 거예요. 피비린내 나게 그렇게 할 건데 여러분 무서운 사람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은. 근데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 여러분, 아니 솔직한 얘기로 국가의 최고의 지도자를 세우는데 여러분 자녀들에게 뭘 본받으라고 가르치겠습니까? 일반 국민보다도 도덕성이 더 떨어지는데. 전광훈 목사가 그런 말 했잖아요. 그래도 문재인은 눈이 커서 겁이 많다. 그런데 이재명은 후보는 눈이 작아서 무서운 사람이다. 더 무서울 거다. 그런 말까지 했잖아요. 자, 여기 보면 이게 자율부에서 이게 좌파 단체들 교회 장악. 순복음 중앙교회네요. 복음 대신 좌파 이념 설교한다. 밑으로 글 좀 내려줘 보세요. 글 내려보면 여기 보면 조금 더 크로즈업 시켜주세요. 여기 보면 이게 향림교회라든지 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개헌 음모론이라고 이제 목사들이 설교 시간에 저렇게 얘기해요. 누가 하는 거예요, 저걸? 목사들이 하는 거야. 목사들이. 좌파 있는 사람들이. 이번 대선을 앞두고 거기 정의 구현이나 사회 약자의 편이라는 이름으로 편향 지지 의사를 밝히는 목회자들에 대해 보수 기독교계는 교회가 정치운동 본부로 전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보수 기독교계가 반발한다는 거죠. 자, 올려보세요, 그러면. 더욱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12.3 계엄 음모론 유포 등과 같은 정치 선동이 신앙 공동체에 대해서 아무런 검증이 없이 공유되고 이에 동조하는 목회자들이 정의로운 지도자로 미화되고 있는 현실은 한국교회 방향성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다. 얼마 전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발언이 주목된다. 김문수 후보는 당신은 좌파입니까? 아니면 우파입니까? 하는 질문에 자신은 자유민주주의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주한미군 철수 등을 반미를 외치는 자들을 오히려 극좌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요즘 세상에 극좌가 어디 있냐고 반문하는 말에는 미국 대사관 앞을 가보라며 가차없이 쓴소리 또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이제 김문수가 저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김문수 후보가. 교계에도 자, 이제 그거 다 읽을 시간은 없고. 그래서 자유민주주의와 복음주의 한국교회가 좌편향 바로 잡고 성경으로 돌아가야 복음과 진리 기도로 건강한 미래가 된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데 실질적으로 저 사람들 보면 신영벽을 존경한다든지 그리고 이 좌파들이 주장하고 있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죠. 자, 여기 오른쪽에 보면요. 실명이 나오네요. 오른쪽. 이렇게 딱 보면 밑으로 해가지고 왼쪽으로 조금 더 가야죠. 거기 아까 이찬수 목사 얘기 나오네요. 밑으로 한국교회 아니 밑으로 좀 내려서 조금 더 거기부터 다 읽지 말고 더불어 수업 거기 나오잖아요. 이찬수 분당 우리 교회 목사 설교는 거기 나오죠. 정치권에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다시 희자화되고 한다. 그는 2016년 설교 중 공산주의 사상과 신영복에 져서 더불어 숲을 인용하며 가장 존경하는 분 중에 하나라고 밝힌 발언으로 논란이 그다음에 거기 있었다. 밑으로 내려서 이에 대해 거기 보세요. 이에 대해 이 목사는 신현벽 교수라는 분 사실 잘 모른다. 이런 분을 존경한다고 한 것은 잘못한 것이다. 과장했다라면서 그러나 오래전 설교를 뒤져 무엇을 실수했는지 잡아내서 좌판이 우판이 올가미를 씌우는 것은 악하다기보다 스케일이 작은 것이다. 강단에서는 죽어도 정치 얘기 안 한다. 이 자리는 하나님이 전해지는 자리라 스케일을 넓혀야 한다고 해명했지만 오히려 신현복 교수에 대해 정말 모르고 책 제목만 보고 이 얘기했다는 것은 비겁한 내려 오른쪽. 변명이다. 저 내가 설교 직접 들어봤어요. 제가. 자, 이런 일들이 지금 한국에 지금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저 좌편된 이념에 대한 설교도 많이 하고 있고요. 오른쪽으로 조금 가서 보면 김세준이라는 분이 한 얘기가 나와. 거기 세안대학교 교수는 좌파 목회자들의 확증 편향이 가속화돼 스스로 자기 생각에 갇혀 자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재생산하고 있는 것이 큰 문제라면서 우파 목회자들과 서로 교류하면서 다른 시각을 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걸 하는 거지 우리가 정치하겠다는 거 아니잖아요. 자기들이 저런 논리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왜 극우가 됩니까? 아니 근데 그 목사들이요 정말 목사가 좌파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 뭐 이 좌파의 이념은 공산주의 이념인데 그 공산주의 이념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옹호하고 이것을 극도로 경계를 해야죠 목사들은. 근데 뭐 NCCK 같은 데는 동성애법 통과시켜 달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보수파에 속한 사람들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말라 이러면서 이것에 대해서 목소리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나는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요즘에 젊은 목회자들이 참 난 걱정이 많아요. 네. 자유민주주의, 복음주의는 우리 교회는 영적인 기관이거든요. 영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영적 뿌리를 깊이 들어가 보면 우리가 좌익이나 우익으로 구분이 되어질 때 사실 좌익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어디입니까? 안토니오 그람시가 이야기하는 것은 다 성경에 반하는 이야기들입니다. 성경에 반하는 이야기를 추종하고 따른다. 그럼 좌파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상과 이념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좌파를 따라간다. 좌파를 주장한다. 이건 영적인 굉장한 문제가 야기된다는 거죠. 자, 진보라는 이름으로 포장을 하지 않습니까? 네. 어저께 김동길 교수도 유튜브에 크게 나오더라고요. 어디가 진보가 있냐 지금. 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다 주사파고. 이게 윤석열 이야기하는 반국가 세력. 이 사람들을 진보라고 표장해서 이야기했는데 우리나라의 진보가 어디가 있느냐. 이렇게 저 김동길 교수도 지금은 둘 중에 하나예요. 자유민주주의냐 공산주의냐 둘 중에 하나로 딱 보고 이거 나가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되고 지금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이 시간 이후로 하나님이 역사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부정선거에 그래서 장 목사님이 어제 하시면서 아주 좋은 말을 했어요. 어제부터 캄캄이잖아요. 캄캄이 이 시간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이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에 기록된 말씀을 인용하더라고요. 네. 지금 이제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인데 우리는 정말 좌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영적 싸움에서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네. 자, 이제 우리가 오늘 사전 선거가 이제 끝나겠죠. 근데 지금 어마어마하게 비리를 저질 거 오늘은 더 심할 겁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것을 가지고 이제 다 봉을 해가지고 그 봉하는 거를 뜯지 못하도록 그렇게 완전히 막자는데 그것도 반대했어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뜯어도 자국이 안 나는 걸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다 가는데 우리가 투표관리소에도 우리가 CCTV를 한다 그랬지만 양당이 다 하던 걸로 했는데 그것도 안 됐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철저히 감시해서 투표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개표함 다음에 넘겨서 한번 보시면 전용성이라 이 사람이 지금 그 김용빈이라는 사람이 하는 얘기가 전용선이기 때문에 해킹이 불가하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근데 실질적으로 여기부터가 굉장히 중요한데 한번 넘겨보세요. 넘겨주시면 전용선의 해명은요 외부 해킹 방지가 문제가 아니고 내부의 문제라는 거죠. 우리 집에 담 넘어 들어가면은 티가 날 수 있는데 키를 주면 그냥 따고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얘기가 바로 그거야. 내부자가 정상 접근을 통한 조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러니까 3명에서 5명이면 족한 거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투표하고 철저하게 감시 감독해야 돼요. 문제는 통계가 다 내고 나서 이게 접속할 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넘겨주세요. 이 내부자가 문제다. 그 보면 이제 지금 얘기해서 개표가 끝나고 나면 지금 이게 이제 개표할 자리로 다 넘어가서요. 또 다 보관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개함부가 어디 하면 접수하는 데가 개표하는 대로 다 관이 접수가 돼요. 근데 지난번에는 접수가 됐는데 3통이 안 들어왔는데 개표가 됐어요. 미추홀구에 인천.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거짓된 거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개표는 다 끝내놓고 있다니까. 51.6% 내지 52%에다 맞춰놓고 있다는 거야 지금. 그리고 지금 뭐 어떤 사람 얘기 들려오는 얘기에 이거는 내 얘기 안 들려오는 얘기로 300만 400만 표 지금 조작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철저히 관리 감독을 해야 됩니다. 개함부, 투표지 분류기, 운영비 거기서 다 해서 심사 짓게 해요.
그래서 이제 개표 여기 보세요. 조금 보세요. 개표 사무원이 수작업 심사 다 해서 심사 개수를 해가지고 3번에 투표지 분류기 해가지고 몇 표가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다음에 넘겨주세요. 그러면 이제 개표 상황표 확인을 해요. 저기 개표 몇 표 했다 저기 돼요. 여기까지 확인해야죠. 그리고 이제 넘겨주시면 위원 검열석이 나와. 저렇게 위원이 지금 이게 개표해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각 개표 지역입니다. 개표 지역. 여러 군데가 많이 나오죠. 개표 지역이.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기록 보고서를 받아서 저기다 입력을 해요. 기록 컴퓨터에다가 지금 A라는 사람이 뭐 몇 표, B라는 사람이 몇 표 이렇게 입력이 돼요. 입력이 돼. 그러면 그대로 나오면 다행인데 개수의 법칙에 의해서 그게 안 나온다는 거예요. 자, 넘겨주세요. 그러면 자, 투표한 개봉을 했어, 분류 검토했어, 개표 상황했어, 작성했어, 위원장 선포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다 입력을 중앙 서버 A라는 대로 입력을 넣어요. 예. 그걸로 다 취합되잖아. 개표한 게. 예. 여기저기서 다 취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취합이 돼가지고 다 글로 들어가. 글로 들어가면서 중앙 서버를 통과한다고. 통과하면 고양이를 집어넣는데 개가 나오는 거야. 여기서 바뀌는 거예요. 여기서. 근데 여기는 깜깜이야. 아무도 몰래. 그 중앙 서버 통과돼 가지고 지금 몇 표가 나왔다 하면 바로 그게 방송국을 통해서 여기 국민에게 공개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가짜 통계예요. 가짜. 여기 보니까 성창경 TV에서 지금 예. 방금 조금 전에 나오는 거기 보니까 사전 투표 우편 봉투 안에 예. 이미 200개 기표한 투표지 들어있었다. 그게 이번에 된 게 아니고 22년도 그 위를 똑바로 보세요. 2020 몇 년도. 18분 전에 방송했는데. 아니 그 내용이 그거 잘 봐야 돼. 나도 그 내용을 아는데 예. 그거 한번 좀 띄워줘 봐요. 그거 내가 보낸 거 그 뭐지 그 카톡으로 보낸 거 있죠. 4년 전에 거라. 요거 사전 투표 용지 대거 반출 말고 어느 거냐면 저기 보면은 나오네. 봉투 안에 이미 찍힌 표가 있었다. 저거 봉투 이게 안에 실수라고? 그게 2022년도 3월 6일 날 발표된 거야. 이번이 아니고 2022년도. 예. 저거. 그러니까 요거는 이번 선거는 아닌데 이렇게 될 확률도 있다. 요렇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를 참고하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예? 이번 선거에 이거 아니고 확연이 된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런 것들을 잘 알아서 거짓 뉴스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고 우리는 팩트를 중심으로 합니다. 대한민국 이 정광훈 TV만큼 잘하는 데 있어요? 예? 뭐 최고의 뭐 유튜브 방송으로 봐야 되죠. 예. 그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 한마디로 중앙방송국입니다. 이게가. 네네. 그러니까 지금 개표하는 데서 입력 중앙 서버로 저게 다 취합이 돼서 갈 때 이제 각 지역에서 아무리 똑바로 해서 가도 중앙 서버를 통과되는 순간에 저들이 조작을 해놓은 대로 그게 바뀌어지는 거야. 그 밑에 그 기록 보고서가 저게 딱 나오는데 저게 가짜가 나온다니까요. 그 동영상 있죠? 미국에 어저께 봤던 거 미국 여자가 이게 해커가 가능하지 않느냐 그거 했을 때 가능하다가 2표, 불가능하다가 6표인데 서버를 딱 통과하는 순간에 가능하다가 7표, 불가능하다가 1표. 이게 이제 방송으로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조작대로. 한번 이거 잠깐 봅시다. 조금 짧으니까 한번 보고. 토끼를 집어넣으니까 고양이가 나오죠. 좀 크게. 2012년 미국에서는 소리 좀 키워요. 투표의 위험성에 대해서 시민들이 직접 저게 참여하는 모의 투표가 2012년이면 얼마나 실시됐습니다. 오래됐어요. 네. 실험에는 전자투표기에 메모리 카드를 조작하기 위해서 해커도 참여했습니다. 네. 투표에 참여하기 전 주최 측은 참가자들에게 한 가지 문제를 냈습니다. 메모리 카드를 사용해서 전자투표기가 해킹될 수 있는지를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해킹이 되느냐 안 되느냐 대부분의 찬반을 물어요. 참가자들은 찬반. 해킹이 불가능하다는 데 안 표를 된다가 던졌습니다. 6표. 된다가 2표. 해킹은 불가능. So I don't know.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2번을 찍어서 저게 1번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야. 그 결과 모의 투표 참가자 8명 가운데 6명이 예. 해킹이 불가능하다는 노에다가 떨어졌습니다. 6명. 잠시 후 투표지들이 전자 투표기를 통과하면서 투표 결과가 저게 이제 공개됐습니다. 통과돼서 나온 거야. 땅 통과되니까 어떻게 나와요? 놀랍게도 결과는 정반대로 나왔습니다. What is it? 7 yes, 1 no. Oh my god. 2대 6을 넣는데 7대 1로 나온다니까요. Let me see. 근데 요거를 그대로 방송에다 연결해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We put through 거짓된 게. 6 and 2. 6 no's and 2 yeses. Oh my gosh, do you know what this means? 지금 이게 개표해서 여기는 우리가 곧이어 깜깜이야. 실험에 사용된 전자투표기는 네. 투표 결과를 외부로 전송하기 위해 다른 곳에 위치한 컴퓨터로 옮겨졌습니다. 네. 이 자, 과정은 요게 미국에서 방송국으로 전자투표기로 연결돼서 선거를 나오는 하고 거예요. 중앙 서버 컴퓨터에 전송되는 것과 동일한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딱 연결해봐서 방송에서 참가자들은 나오는 숨죽인 표정으로 투표 결과가 전송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정선된 거야? 어떻게 잠시 후 나와? 해커에 의해서 조작된 투표 결과의 전송이 완료됐다는 표시가 7대 1로. 떴습니다. 이게 이렇게 방송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몇 프로 우리가 이긴다고 하는 게 다 조작을 지금 시키는 거라고. 서버로 넘어가면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예. I'm sorry, but it does. 이게 우리가 울어야 될 일이야.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회 집안 식구를 쓰는 There's so 얘기가 many reasons. 이게 몇 명이면 가능하냐? 3명에서 5명이면 가능한 거예요. Who are giving their lives to try to make our elections secure, and they're being called conspiracy theorists and technophobes, and these vendors are lying and saying that everything's all right, and it's not all right. 만약 전자투표기가 이렇게 손쉽게 해커의 손에 의해서 조작될 수 있는 것이라면 이것은 곧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정말 한 사람이 한 사람 역할을 해야 공평한 게임이 네, 이게 공정한 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안 된 거잖아요. 그 아까 내 거 다시 한번 보여줘요. 제 거 여기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각 지역에서 투표한 거를 정상적으로 넣었어. 입력 중앙 서버에다. 이쪽은 다 감지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중앙 서버에 들어간 데부터 보는 사람이 있어요? 선거관리위원회만 보잖아요. 이거를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에 요 통과된 숫자하고 입력을 넣었던 지역에 투표함을 열자 그런 거야. 그렇지. 예. 요걸 열어보면 나오니까 나자 그랬더니 놓은 거잖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러니까 A, B, C 부분은 다 요거는 깜깜이야. 깜깜이. 요거 한번 넘겨줘 보세요. 여기 보면 보세요. 위원석에서 검열했어. 기록 보고서 기록을 했어요. 어디로 가요? 중앙 서버로 간 거야. 전체적으로. 중앙 서버로 갔는데 중앙 서버 DB나 중간 집계 서버에서 접속한 내부자가 딱 접속을 시켜버리니까 결과가 전국으로 조작된 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문제라는 거예요. 여기 이걸 까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걸 거부했잖아요. 이걸 거부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국민들이 지금 막 투표하고 보는 데 가서 싸우고는 있는데 문제는 여기서 개수하는 사람이 선관위에 있는 이 사람들이 조작을 하고 있는 거 3명에서 5명이요. 그래 지금도 저걸 법적으로 제재를 안 받으니까 속으로는 뭐 밖에서 일어나든지 말든지 속으로는 미소를 짓고 있겠죠. 저는. 그렇죠. 그래 선거는 국민이 해라. 당선은 저걸요. 우리가 시키겠다. 저걸 일반 국민들이나 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어떤 특수한 요원들이 아니면 저게. 그럼요.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회에 집안 식구가 들어가잖아요. 그거 아는 사람들끼리. 그리고 이 사람들 한번 여행 다니잖아. 놀고. 그 사람들 다 하고. 이번에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네. 거기 가서 이제 늘 시위하는 사람이 미국 분인데 거기 가서 보고 계속 하면서 하는 말이 거기 들어오는 차들은요 스포츠카 막 굉장히 비싼 차들만 그 선관위 앞에 쫙 근무하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늘어져 있대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보고 이거 넘겨주세요. 넘겨서 이제 결론 내야죠. 이건 자기네가 이게 투표지가 없어진 거예요. 투표함이 없어졌는데 개표가 완료됐다. 이거 김어준이가 발표했어. 자기네 당인데. 넘겨주세요.
그런데 나중에 여기 이제 전산 조작 아까 확인했죠? 되지요? 전산 조작 되죠? 예. 아무리 똑바로 집어넣어도 서버를 통과하는 순간 조작이 되죠? 그걸 언론에서 나온 거 우리가 언론을 믿는다고요? 그 다음에 넘겨주세요. 김진 앵커도 이게 방송에 나온 게 있어요. 다음에 시간 있을 때 한번 하기로 합시다. 이거는 다음에 넘겨주세요. 그래서 정리부에서 요거 투표 요 용지하고 결과하고 딱 비교하면 나오거든 이게. 그 다음에 넘겨주세요. 그래서 결론은 자유는 결코 공짜로 주어지지 않는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표가 아니고 주권입니다. 그래서 내일 1시에 광화문에 우리가 다 모여야 돼? 안 모여야 돼? 다 모여야지 이번에. 몇 시야? 몇 시야? 1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알고 여러분 정신 바싹 차리고 이제는 전 국민이 들고 일어나와야 돼. 내일은. 내일 1시에. 지금 여기 대한민국 이 정도 되면 망한 거 아니야? 완전히 망했죠. 뭐 더 이상 어떻게 망하겠어요. 망했다는 게 망할 무슨- 것이 아니고 이미 망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이제는 여기 나오잖아. 4.19 정신밖에 없다니까. 그러니까 이재명도 대한민국 혁명하라. 자기도 혁명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불굴 혁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색깔 책 표비도 뭐 벌겋게 돼 있대. 붉게 돼 있대. 대한민국 혁명하라. 우리는 자유의 혁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빠도 쳐가지고 지금. 내일이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집회가 마지막일 수도 있기 때문에 내일은 1천만이 다 광화문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새롭게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는 기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할 것 같아요. 목숨 걸어야 됩니다, 여기. 자,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우리가 보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마무리 발언해 주세요. 예. 마지막. 예, 우리 지금 1시간 40분 동안 네 사람이 열심히 국민 여러분을 계몽한다고 여러 가지 증거를 가지고 신문을 중심으로 방송을 했습니다. 다 알고 있는 것이고 지금 대한민국은 얼마나 심각한 상황에 와 있는가. 평생을 좌파 진보 진영에 있던 그런 이낙연 전 총리께서 어저께 이렇게 결단을 내리고 만일의 경우에 이번에 자기가 가만히 있으면 괴물 국가가 돼가지고 다시는 우리에게는 자유가 없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리니까 이렇게 가족들의 반대도 불구하고 나왔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좌고우면할 수도 없고 패배적 의식에 빠져가지고 이거 난 모르겠다 투표도 안 할란다 그런 식으로 하면 완전히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투표장에 나가면은 우파가 많이 나가면 우파가 이기고 좌파가 투표장에 많이 나가면 좌파가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투표 현장에 많이 나가느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얼마나 그 모든 것을 이렇게 감시하고 관찰하고 거기에서 승부가 결정되어진다 봅니다. 그렇게 아시고 우선 여러분께서 내일 하고 있는 우리 광화문 국민대회 이거는 뭐 유세도 아니고 국민 애국대회입니다. 애국대회 나오시면은 1,000만이 나오면은 완전히 대한민국은 정돈되고 바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본투표에도 우리 자유우파 국민들은 빠짐없이 투표장으로 나가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서 반드시 우리는 이 악당들에 의해 가지고 잃어버리는 이 자유를 반드시 지켜내야 할 것입니다. 저 황교안 씨가 후보가 지금 이제 왜 하나로 단일화를 안 하냐 이런 얘기가 많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아마 그 황교안 씨가 이 투표함을 지키기 위해서 네. 할 수 없다. 그렇게 하니까 아마 그 황교안이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아마 대한민국이 어떤 길로 가야 된다는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알고 있어요. 네. 아마도 아까 장 목사님이 얘기했잖아요. 황교안 씨 자신도 아마 본인을 찍을까? 안 찍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네. 이번에 여하튼 우파가 다 모두 우리가 단합을 해가지고 부정선거를 저 사람들이 해도 우리가 몰수히 나가면 부정선거도 이거 한계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 나가서 대한민국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본투표에서 보여주십시다. 이번 선거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준석 지지하는 분들도 그분을 지지하더라도 지금 대한민국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내 표가 사표가 돼서는 안 돼요. 죽은 표가 돼서는 안 된다고. 유재일이가 그러는데 예, 머리로는 이준석을 가는데 손가락은 김문수로 간다고. 네, 네. 그렇게 해야 대한민국이 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모두 알고 지금 우리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모든 저 정책을 보세요. 정책을 봐도 이건 정상적인 대한민국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런 것을 냉정하게 알고요. 우리 모두가 대한민국 살리는 일에 앞장서 주시고,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나 이제까지 투표는 안 했지만 이번에 해봐야 되겠다 하는 사람은 전화번호하고 주소를
전화번호하고 이름을 좀 남겨주셔서 제 전화로 거기다 남겨주시면 이분 30명을 뽑아서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따라붙어 가면서 같이 하도록 해보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다가 이름과 전화번호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가급적 그 본투표를 우선으로 해야 됩니다. 강은식 목사 마무리 인사. 우리가 절대로 사표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절대로 패소가 될 수 있도록, 패할 수 있도록 하는 선거가 돼서도 안 됩니다. 반드시 우리는 승리해야 되겠고 사표를 막아내야 됩니다. 그 일은 지금 우리 주권을 다시 회복하는 길인데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입니다. 이제 내일 모레 6월 3일은 대한민국이 존립하느냐, 자유민주주의가 사라지느냐가는 이 기로에 서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번에 대한민국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멋집니까? 정말 자유민주주의, 우리 시장경제, 한미동맹을 통해서 기독교 제2의 세계 선교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예수한국 자유통일을 이루는데 우리 하나 되십시다. 그 길은 내일 다 광화문 1시에 다 나오셔서 대한민국의 국민 저항권을 발동해서 대한민국을 살려내는 우리 모두 됩시다. 네, 지금 제가 보고받는 걸 보면 지금 희한하게 관내 투표보다 관외 투표자들이 더 많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전 투표보다는 어쩔 수 없이 내가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되지만 가급적 당일 투표하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젊은이들 2030 세대들 컴퓨터 전문가 아닙니까? 예,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의 개표에 입력을 넣으면 이게 바뀌어져서 나오는 이러한 것이 얼마든지 자행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여론적으로 볼 때는 지금 김문수가 앞서가고 있는 걸로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은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것이고 지금 지고 있는 것처럼 보고를 하고 있잖아요. 그 51.6% 대 42% 정도로 지금 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9% 가까이. 나중에 결과도 그래 맞춰가 내겠지. 네, 이제 결과도 그런 식으로 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바싹 차리고 내일 광화문에 여러분 모두가 함께 모이고, 그 다음에 1577-1221로 여러분들이 모여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그리고 국민노조에 여러분들이 많이 가입을 하셔서 이제는 세부적으로 국민노조를 통해서 우리가 다 이제 대한민국의 민주화 운동도 일어나고 노동운동도 새롭게 일어나는 운동을 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국민노조에 가입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랜 시간 여러분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구호 외치고 마치겠습니다. 뭉치자, 뭉치자, 싸우자, 싸우자, 이기자. 감사합니다.